지금 이럴 때야? 보고 30분 남았잖아. 회의실 바닥에 쏟아진 커피와 젖어버린 서류들. 손등이 빨갛게 데인 지우를 향해 과장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사람보다 일정이 먼저인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부장이 A4 용지 몇 장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팀 6명인데 지우에게 몰린 업무가 7알이네. 그의 손에 든 출력물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하나만 잡아대던 팀의 민낯이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메일이 벌써 12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또 지우가 한숨을 쉬며 메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고객사에서 보낸 추가 자료 요청, 상무실에서 내려온 회의 일정 변경, 그리고 과장님이 새벽 2시에 보낸 수정 지시까지. 오늘도 일찍 나가야겠네. 지우는 서둘러 씻고 나왔습니다. 7시 20분 기획운영팀 사무실. 지우가 첫 번째로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공용 메일함부터 확인하고 회의실 예약 현황을 정리하고 어제 프린터기에 남아있던 출력물까지 분류했습니다. 8시가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어제 내가 말한 그 엑셀 파일 정리 좀 해놨지? 네, 대리님. 공유 폴더에 올려뒀어요.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8시 30분 과장 최성태가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메리카노를 들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들 일찍 왔네. 좋아, 좋아. 최성태가 자리에 앉더니 곧바로 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일들 체크해보자. 박 대리는 마케팅 자료 검토하고 김 차장은 예산 승인 라인 확인하고 최성태가 한 명씩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모두 각자 전담하고 있는 고정 업무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오늘도 할 일이 많겠네. 최성태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사 답변 메일 정리하고 어제 회의록도 작성해야지. 그리고 상무님 보고용 자료도 취합해놔. 네, 과장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주업체에서 오늘 시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검토 후에 정리해서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우의 책상으로 업무 지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이 보고서 오타 체크 좀 해줘. 내일까지니까 서두르고. 네, 차장님. 박 대리도 지우 책상에 파일을 내려놨습니다. 지우야, 이거 엑셀 공식 좀 확인해봐.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팀 막내 인턴인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복사기가 자꾸 종이 걸림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보자.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따라갔습니다. 복사기에 종이가 구겨져 끼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종이를 빼내고 다시 설정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도 이렇게 끼면 여기 버튼 누르고. 지우가 민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지우의 모니터에 메신저 알림이 10개가 넘게 떠 있었습니다. 모두 최성태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지우, 상무님 자료 글꼴 통일해서 다시 올려. PPT 슬라이드 순서도 바꿔야겠어. 3번이랑 5번 자리 바꿔. 표 여백 너무 넓어. 줄여서 다시. 지우가 한숨을 쉬며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수정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 대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는 외부 미팅 가야 해서 못 가겠어. 점심 잘 먹어. 네, 대리님. 다녀오세요. 김 차장도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나도 거래처 가야 해. 아, 지우 씨. 아까 그 보고서 오늘 안에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최성태까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윗선 사람들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 지우는 사무실 지키고 있어. 네, 과장님. 결국 사무실에는 지우와 민재만 남았습니다. 민재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도 점심 먹으러 가요. 너는 먼저 가. 나는 이거 좀 더 하고 갈게. 민재가 망설이다가 혼자 나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먹으면서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 팀원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최성태가 들어오자마자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잠깐 와봐. 지우가 최성태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큰 프로젝트 하나 공지될 예정이야. 아우로라 리뉴얼 건데 분기 핵심 프로젝트야. 네. 팀 전체가 매달려야 하는 건이니까 너도 각오 단단히 해. 특히 자료 통합이랑 외부 업체 커뮤니케이션 쪽은 네가 주로 맡게 될 거야. 지우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프로젝트는 실수가 있으면 안 돼. 특히 막내가 실수하면 팀 전체가 욕먹거든. 알지? 네, 조심하겠습니다. 오후 3시 정말로 아우로라 리뉴얼 프로젝트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상무가 직접 참석하는 최종 보고까지 일정이 타이트했습니다. 최성태가 팀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바쁠 거야. 박 대리는 기존대로 마케팅 파트, 김 차장은 예산 관리, 그리고 지우는 최성태가 지우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료 통합, 외주 업체 관리, 최종 보고서 정리까지 맡아. 디자인 검토도 네가 해야지. 네. 다들 각자 파트만 잘 마무리하면 돼. 지우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회의가 끝나자 지우의 업무량은 갑자기 몇 배로 늘었습니다. 외주 업체와의 연락, 자료 검토, 일정 조율까지 모든 것이 지우 몫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정시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박 대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는 오늘 아이 학원 픽업해야 해서 먼저 가야겠어. 수고해. 네, 대리님. 조심히 가세요. 김 차장도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지우 씨, 내일까지 부탁해. 네, 차장님. 최성태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외주 업체에서 오늘 밤에 시안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확인하고 정리해놔.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 네, 과장님. 그리고 실수하지 말고. 이 프로젝트 망치면 우리 팀 다 죽어. 사무실에 지우 혼자만 남았습니다. 지우가 개인 노트를 꺼내서 오늘 받은 업무 지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지시자, 내용, 마감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외주 업체에서 시안이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확인해 보니 버전이 여러 개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하나하나 비교하며 정리했습니다. 밤 11시 지우는 마지막으로 이메일 임시 저장함을 열었습니다. 제목 없는 메일을 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받은 업무 지시, 상무님 보고 자료 3번 수정 과장님 지시, 외주 시안 검토 및 정리 과장님 지시, 고객사 답변 메일 5건 작성 과장님 지시, 회의록 작성 과장님 지시, 보고서 오타 검수 김 차장님 지시, 엑셀 공식 확인 박 대리님 지시,
지우가 메일을 임시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출입증을 찍고 나가는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나서며 지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끝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우의 휴대폰에는 벌써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메신저가 몇 개 더 와 있었습니다. 모두 최성태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지우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정리해둔 파일들을 확인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메신저에 최성태의 메시지가 벌써 6개나 와 있었습니다. 지우가 하나씩 확인하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우, 어제 정리한 폴더 구조 전부 바꿔야겠어. 상무님 스타일이 바뀌었대. 새로운 서식으로 다시 맞춰. 마감도 하루 당겨졌어. 오늘까지. 지우가 한숨을 쉬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해놓은 작업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8시 30분 최성태가 출근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새 서식이 상무님 가이드라인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성태가 모니터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할 시간 없어.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니까 일단 내가 말한 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 그런 걱정할 시간에 빨리 수정이나 해. 시간 없다고. 점심시간 직후 외주사 서프레임에서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인 박 대리가 메일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외주사에서 파일 왔으니까 정리 좀 해줘. 나는 외근 나가야 해서. 네, 대리님. 그런데 파일 종류가 어떤 건지. 하지만 박 대리는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파일을 열어보니 버전이 완전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파일이 3개, 비슷한 내용의 다른 파일이 2개. 어떤 것이 최종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외주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일 버전 확인 좀 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거요? 저희도 좀 헷갈리네요. 일단 다 보내드린 거니까 거기서 골라서 쓰세요. 전화를 끄는 지우가 파일마다 수신 시간과 내용을 비교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유 폴더에 올리고 팀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외주 파일 버전 정리해서 공유 폴더에 올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30분 후 최성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 표 만들 시간에 작업이나 해. 시간 낭비야. 지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혼선을 방지하려고 만든 표가 시간 낭비라는 소리를 듣다니. 같은 시각 인사팀에서는 윤사원이 월말 야근 승인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정렬하던 윤사원의 눈에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팀은 왜 이렇게 특정 사람만. 기획운영팀의 야근 승인 내역에서 지우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인데 지우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윤사원이 결제자 칸을 확인해 보니 모두 최성태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사원이 이상하다는 표시를 해두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후 4시 갑자기 내부 감사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프로젝트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최성태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어. 각자 맡은 파트만 정리해서 제출하면 돼. 최성태가 팀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는 마케팅 비용, 김 차장은 인건비 부분, 그리고 지우는. 최성태가 지우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체 취합이랑 누락 확인까지 맡아. 취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누락된 자료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박 대리한테 영수증 받고 외주 쪽 계약서도 확인하고. 회의가 끝나자 지우가 박 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리님, 영수증이랑 계약서 좀 주세요. 그거 나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메일로 요청해줘. 지우가 메일을 작성하려고 하자 최성태가 다가왔습니다. 야, 괜히 흔적 남기지 말고 전화로 처리해. 하지만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메일 같은 거 남기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 전화로 하라고. 지우가 할 수 없이 박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지우는 통화 내용을 메모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다시 임시 저장 메일에 복사해 넣었습니다. 1530 박 대리님과 통화. 영수증 3건 누락, 내일까지 찾아서 전달 예정. 외주 계약서는 서프레임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라고 함.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정리한 자료를 확인하던 최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이거 뭐야? 최성태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요? 여기 오탈자 있잖아. 제출이라고 써놨어. 지우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성태는 그 오타를 캡처해서 팀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기본도 안 됐네. 이런 실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팀 채팅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원본 파일을 확인해 보니 외주사에서 받은 파일에 이미 오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성태는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원본에 있던 오타 아닌가요? 최성태가 박 대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원본에 있든 없든 최종 검수는 누가 했는데? 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지우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수정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시 점검하고 오타를 찾아 수정했습니다. 컴퓨터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자 지우가 다시 임시 저장 메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또 받은 무리한 지시들. 어제 작업 전체 폐기하고 새 서식으로 제작성 과장님. 외주 파일 정리 박 대리님이 담당이지만 외근으로 넘어옴. 감사팀 자료 취합 원래는 각자 제출이지만 내가 전체 책임. 문서와 금지 지시 과장님. 오타 공개 망신 외주 원본 오타인데 내 실수로 둔갑. 지우가 메일을 임시 저장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출입 게이트를 나가는 시간이 또다시 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밤 11시 52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최성태에게서 온 메신저였습니다. 내일 최종 보고 날이니까 오늘 밤에 마지막 점검 잘해놔. 실수 절대 하지 말고. 지우가 휴대폰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최종 보고 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한 번 더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일 백업도 여러 개 만들어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지우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최종 보고 당일 아침 7시 지우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점검한 자료들을 최종 확인하려고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로그인 화면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지우가 당황해서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같은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최종 파일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하필 오늘. 지우가 다급하게 IT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이 안 되는데요. 아, 네. 지금 서버 장애가 있어서 복구 중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이요? 오늘 중요한 보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8시가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박 대리가 자리에 앉더니 컴퓨터를 켜려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 왜 이래? 시스템 장애래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김 차장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보고 날인데 이게 뭔 일이야? 8시 30분 최성태가 출근했습니다. 시스템 상황을 파악한 최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최성태가 지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장애 대비는 안 해놨어? 로컬에 백업 파일은 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상무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성태가 받더니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성태가 팀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일정은 그대로래. 11시까지 인쇄본까지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인쇄본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제본까지 해서 말이야. 최성태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네가 처리해. 시스템 복구 기다릴 시간 없어. 지우가 급하게 로컬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어제까지 작업한 내용이 대부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정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빠르게 누락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쇄할 분량을 계산하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때 외주사 서프레임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보내드린 이미지 중에 라이선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사용하시기 전에 확인 부탁드려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라이선스 문제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3번 페이지 메인 이미지요. 저작권 표기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우가 급하게 해당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이미지였습니다. 바꾸려면 법무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인사팀 윤사원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사원님, 라이선스 문제 긴급 확인 부탁드려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우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최성태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이선스 확인을 위해서 인사팀에. 인사팀이 왜 끼어들어? 그런 건 우리끼리 처리하면 돼. 최성태가 지우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간 없다고. 그냥 표기만 살짝 바꿔서 진행해. 하지만 법무 검토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문제? 그런 걱정할 시간에 빨리 인쇄나 하러 가. 오전 10시 30분 지우가 급하게 인쇄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커피와 함께 인쇄할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인쇄실에서 파일을 출력하는 동안 지우는 한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성태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본까지 완벽하게 해. 상무님이 까다로워. 그 순간 지우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먹고 못 잔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으려고 했지만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아!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지우의 손등과 손목을 적셨습니다. 동시에 인쇄돼 나오던 보고서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커피에 젖었습니다. 아야, 뜨거워. 지우가 대인 손을 흔들며 아파했습니다. 인쇄실 관리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쳤어요? 손등이 데었어요. 빨리 찬물에 식혀야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 소리를 들은 최성태가 인쇄실로 뛰어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젖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최성태가 지우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실수해서. 실수? 지금 이럴 때야? 최성태가 시계를 보더니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보고 30분 남았잖아. 이걸 어떻게 해? 지우의 손등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최성태는 지우의 상처보다 젖은 서류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게 몇 분나 돼? 과장님, 지금 지우 손이. 인쇄실 관리자가 말하려고 했지만 최성태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쇄할 시간 있어? 최성태가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30분이면 가능하긴 한데 먼저 다친 분 치료를. 빨리 다시 뽑아줘. 재본도 해야 하니까. 지우가 찬물로 손을 식히면서도 다시 인쇄를 요청했습니다. 손등이 계속 쓰라렸지만 마감 시간이 더 급했습니다. 관리자님, 다시 인쇄 부탁드려요.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 인쇄실 관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출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력 로그와 시간 기록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됐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부장이 소란 소리를 듣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부장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인쇄실 앞에서 들리는 최성태의 큰 소리와 지우의 움츠러든 모습이 한 부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부장이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젖은 서류, 지우의 부은 손등, 그리고 사람보다 일정을 먼저 걱정하는 최성태의 모습. 무슨 일입니까? 한 부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성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부장님. 실수로 서류를 쏟아서 다시 인쇄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한 부장이 지우의 손등을 보더니 인쇄실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출력 기록이나 사고 경위가 기록되나요? 네, 모든 출입과 출력은 자동으로 로그가 남습니다. 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아픈 손을 감싸 쥔 채 다시 인쇄되는 서류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15분 남은 상황. 한 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회의실. 상무가 참석하는 최종 보고를 위해 팀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얼음팩을 손등에 감은 채 다시 인쇄된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성태가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발표 중에 오류 나오면 네가 책임지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부장이 두꺼운 파일 바인더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팀원들이 예상치 못한 상급자의 등장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최성태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한 부장은 대답 대신 테이블 중앙에 A4 용지들을 하나씩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부장이 첫 번째 용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근 3개월 업무 지시 로그입니다. 메신저와 메일 기록을 취합했어요. 두 번째 용지를 가리켰습니다. 야근 승인 기록이에요. 출입 기록과 PC 로그인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지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업무 분장표입니다. 누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작업 로그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용지를 내려놨습니다. 수정 요청 횟수와 지시자 현황입니다. 팀원들이 용지들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된 데이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부장이 최성태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과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죠? 최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한 부장이 첫 번째 용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팀이 6명인데 지우에게 몰린 업무가 68%네요. 박 대리와 김 차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부장이 두 번째 용지를 가리켰습니다. 야근 기록입니다. 총 18회 중에서 16회가 지우예요.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부장이 세 번째 용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고서 관련해서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류로 지적된 3건 모두 원본 제공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 부장이 외주사 메일 원본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지우가 혼자 떠안았던 오타들이 실제로는 외부에서 온 것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최성태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그건 팀 운영을 위해서. 팀 운영이요? 한 부장이 최성태를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팀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네요. 한 부장이 네 번째 용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시 횟수를 보면 다른 팀원들에게는 주 평균 2, 3회, 지우에게는 일 평균 8-10회입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지우에게 떠넘겼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한 부장이 인사팀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직무 괴롭힘 관련 검토 사항이에요.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패턴이 이미 시스템에서 감지됐어요. 윤 사원이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즉시 조치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한 부장이 준비된 공문을 꺼냈습니다. 첫째, 최 과장의 이번 프로젝트 권한을 즉시 회수합니다. 최성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그건 너무. 둘째, 오늘 보고서 제출은 제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부장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즉시 보건실로 가세요.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오세요. 네.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셋째, 내일부터 업무 재배분을 실시합니다. 한 부장이 미리 준비된 분장표를 꺼냈습니다. 회의록은 민재, 대외 메일은 박 대리, 예산 관련은 김 차장. 지우는 당분간 핵심 업무 하나만 담당합니다. 박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몰랐다고요? 한 부장이 박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알고도 방관했다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부장이 최성태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팀의 성과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생각해 보세요. 발령 공문은 내일 나갈 겁니다. 지우가 얼음팩을 든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등의 화상보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지우 씨, 보건실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오늘은 조퇴 처리할게요. 한 부장이 지우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지우의 뒤에서 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보건실로 향하는 지우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지우가 평소보다 늦은 9시에 출근했습니다. 손목 재활 치료를 받고 온 후라 출근 시간을 조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회의록 작성에 집중하고 있고 박 대리는 고객사 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서 와. 박 대리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목 치료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대리님은 매일 업무 어떠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대리가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 고객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서.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처음엔 많이 헷갈렸거든요. 김 차장이 예산 관련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이 예산 증빙 처리가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어요. 차장님, 그 부분은 회계팀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지우가 자연스럽게 조언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처리해줬겠지만 이제는 방법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책임자 이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오늘 담당 업무는 품질 관리 하나만 예정되어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팀장님. 이 팀장이 업무 분장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업무량이 부담되면 언제든 말하세요. 재조정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지우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처음으로 팀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사무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우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김 차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른 척했어. 박 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떠넘겼는데. 괜찮아요. 이제는 다 좋아졌으니까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회의록 쓰는 거 처음이라 실수 많이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실수하면서 늘어가는 거야. 지우가 민재를 격려했습니다. 대신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줄게. 그거 따라하면 쉬워질 거야. 오후에 지우는 민재를 위해 회의록 작성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대신해줬지만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민재가 가이드를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급하지 않아. 그 말을 하면서도 지우는 신기했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니. 오후 3시 한 부장이 팀에 들렀습니다. 다들 업무 적응은 어떤가요? 부장님, 생각보다 업무량이 많네요. 박 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간 회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한 부장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업무 분담이 적절한지 점검할 거예요. 누구 한 명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요. 지우가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6시. 지우가 가방을 정리하는데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회의록 검토 한 번 더 하려고요. 민재야, 무리하지 마. 내일 검토해도 돼.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다가 몸 상하면 안 돼. 적당히 하고 가. 그 말을 하면서 지우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자신을 혹사시켰던 모습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임시저장 메일함을 열어보니 최근에는 새로운 메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회사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업무 일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과거에 쌓아뒀던 임시저장 메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증거가 아니라 공식 기록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통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목 없는 메일 하나. 그 안에는 지우의 마지막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긴다. 지우가 그 메일을 보관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나와서 남의 일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팀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업무 효율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되 떠넘기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이 아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도 분장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우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자신도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팀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지우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요일 아침 지우가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외부 감사를 받게 됐대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팀장이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우로라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 전반을 검토한다고 해요. 박 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토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 파일, 버전 관리, 라이선스 표기, 승인 절차까지 다 포함됐어. 김 차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문서로 안 남긴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성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성태는 다른 부서로 발령났지만 여전히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야. 최성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사건 때문에 연락했어. 이런 건 괜히 키우면 팀 전체한테 손해야. 지우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자료 제출할 때 좀 간소하게 할 수 있잖아. 너도 알고 있는 것들 굳이 다 꺼낼 필요 없고.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야, 너도 생각해봐. 이 일이 커지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전화를 끊은 지우가 팀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 과장님이 자료 제출을 조작하자고 하네요. 이 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대로만 제출해요. 점심 후 지우가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진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로 증상이 심각하네요. 스트레스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손목 염증은 물론이고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 소견이 보여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우가 진단서를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해왔던 결과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박 대리가 서류를 뒤지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대리님, 무슨 일이에요? 지우야, 나 큰일 났어. 박 대리가 창백한 얼굴로 지우를 보았습니다. 왜요? 감사 자료 정리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누락된 영수증들이 내 쪽에서 안 넘어간 거야. 박 대리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계속 요청했는데 내가 바쁘다고 미뤘잖아. 그 결과가 내 책임으로 돌아간 거였어. 지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외주사 서프레임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차장이 받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추가 비용이요? 전화 내용이 들리자 팀원들이 모두 김 차장 주변에 모였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차장이 전화를 끊고 팀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프레임에서 추가 작업비를 요구해요. 최 과장님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구두 합의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식 계약서에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했으니까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문서 없는 약속은 인정할 수 없어요. 법무팀과 상의해 봐야겠네요. 오후 4시 인사팀 윤사원이 팀에 찾아왔습니다. 감사 대응 관련해서 안내드릴 게 있어요. 윤사원이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업무 지시와 승인, 수정 과정을 문서로 복원해야 해요. 문서로 복원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야 해요. 팀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구두나 메신저로 처리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윤사원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우가 가방에서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업무 지시와 시간, 파일 버전을 꼼꼼히 기록해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윤사원이 노트를 보더니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 완벽해요.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네요. 박 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런 걸 언제 다 적어뒀어? 매일 조금씩이요. 혼동되는 게 싫어서.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임시저장 메일함에 쌓아둔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서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정리하니 그동안의 상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타임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둔 기록들이 이제 팀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휴대폰에 최성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우야, 너 때문에 내가 인사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어. 생각 좀 해봐. 지우가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협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시 타임라인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서 팀 전체를 지켜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지우가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내일 이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팀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우가 파일을 저장하며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내자.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최성태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대회의실. 한 부장이 감사팀, 인사팀, 법무팀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획운영팀 전체가 긴장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자료 제출은 단일 창구로 진행합니다. 한 부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개별 접촉이나 압력은 일절 차단하겠습니다. 감사팀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자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타임라인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상세한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감사팀 최 팀장이 물었습니다. 업무 지시와 변경 사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사원이 지우의 자료를 받아보며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업무 일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겁니다. 매우 상세해요. 감사팀 최 팀장이 첫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간까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네요. 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록해뒀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법무팀 이 과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외주 계약 관련 부분을 보니 구두 합의라고 주장하는 시점에 실제로는 다른 지시가 있었네요.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산 증빙 누락 건은 제 잘못입니다. 지우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 제가 미뤘어요. 김 차장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업무를 계속 넘겼습니다. 윤 사원이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직무 괴롭힘 관련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사원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편중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구조적 문제와 개인 책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한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감사팀 최 팀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절차적 미비는 있었지만 고의적 은폐나 부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재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어요. 감사팀 최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법무팀 이 과장이 외주 관련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서프레임의 추가 비용 요구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습니다. 구두 합의라는 주장도 타임라인상 맞지 않아요. 그럼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김 차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오히려 납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윤 사원이 징계 관련 공문을 꺼냈습니다. 최성태 전 과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소홀과 직무 괴롭힘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어떤 처분인가요?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정직 3개월과 부서 재배치입니다. 한 부장이 팀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한 부장이 준비한 문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업무 분장표 의무화, 야근 사전 승인제, 주간 업무 회고 정례화. 회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재가 궁금해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업무 분담이 적절한지 점검해요. 특정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요. 윤 사원이 지우의 인사평가 수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지우 씨의 이번 평가에서는 프로젝트 결과보다 리스크 관리와 기록 복원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건가요? 물론이죠. 당신의 꼼꼼한 기록이 이번 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감사팀 최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부장이 지우에게 치료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당분간 재활 일정에 맞춰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성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우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한 부장이 제지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이제부터 모든 연락은 공식 채널로만 받으세요. 윤사원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접촉이나 회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지우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팀장이 팀원들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박 대리가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네가 기록해둔 것들 덕분에 우리 팀이 살았어. 김 차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냥 방관했는데 너만 혼자서.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참은 게 아니라 준비한 거야. 지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기록을 남긴 거고. 윤사원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모든 지시와 승인이 문서로 남게 돼요. 한 부장이 팀원들을 보며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과 기록을 바탕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 혼자 감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퇴근길에 지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의 짐은 많이 덜어진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박 대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대리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고마워. 정말로. 지우가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제출한 타임라인 덕분에 감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혼자만의 증거가 팀 전체를 지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우가 임시저장 메일함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숨겨야 할 기록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해둔 메일 한 통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긴다. 지우가 그 문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통보가 나온 다음 주 월요일 기획운영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업무 요청은 티켓 시스템으로만 접수되고 변경 이력은 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언제 뭘 시켰는지 다 남는구나. 박 대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헷갈릴 일도 없고. 민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재활 치료를 받고 10시에 출근했습니다. 손목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업무에 지장은 없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손목은 어때? 새로 부임한 정식 팀장 조 팀장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물리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 팀장은 최성태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분장표를 기준으로 배정했고 개인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줬습니다. 오늘 업무 확인할게요.
조 팀장이 시스템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품질 관리 하나, 민재는 회의록 2건, 박 대리는 고객 응대 3건. 팀장님, 제가 좀 더 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치료 기간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조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무량보다 품질이 중요해요. 점심시간, 지우는 처음으로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구내식당에 가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회의록 쓰는 게 재미있어요. 민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예전에는 실수할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안심돼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맞아. 급할 필요 없어. 선배님이 만들어준 가이드 덕분이에요.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오후에 박 대리가 고객 응대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우에게 떠넘겼겠지만 이제는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우야, 이 부분 어떻게 처리했었지?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고객은 기술적인 설명보다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지우가 조언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나와 있어요. 박 대리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야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어. 김 차장도 예산 관리를 직접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 승인 라인이 맞나요? 네, 차장님. 그런데 이 항목은 회계팀 검토가 먼저 필요해요. 지우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순서가 있었네. 팀원들이 지우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한 부장이 팀에 들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적응은 어떤가요? 정말 좋아요. 조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업무 흐름이 투명해져서 서로 책임감도 늘어나고 한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분기 회고가 있어요. 이 시스템 운영 결과를 다른 부서에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에도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좋은 사례는 확산시켜야죠. 지우가 뿌듯한 마음으로 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조 팀장이 공지했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 킥오프가 있으니까 일찍 와주세요. 새 프로젝트요?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먼저 분장표부터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지우가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역할 분담이 먼저 이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임시 저장 메일함에 남아있던 마지막 메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괴로운 기록들은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증거를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통만은 그대로 보관함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긴다는 다짐이 적힌 메일이었습니다. 지우가 그 메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응, 그렇게 살고 있어. 지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열렸습니다. 조 팀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분장표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역할 분담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내에게 잡무가 몰리는 순간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획은 김 차장님, 실행은 박 대리님, 품질 관리는 지우 씨,
문서하는 민재. 조 팀장이 하나씩 배정해 갔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되 서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해 주세요. 지우가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자신도 동등한 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혹시 업무량 조정이 필요한 분 있으세요? 조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점심 후 지우는 손목 스트레칭을 하며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대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여유 있어 보여요. 지우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퇴근 무렵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등을 봤습니다. 화상 흉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지우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픈 기억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흉터가 생긴 날부터 팀의 업무 방식이 바뀌었고 지우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던 시절이 끝났습니다. 몇 달 후 지우는 새로운 후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신입사원 이영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민이 인사했습니다. 조 팀장이 영민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영민 씨는 지우 씨와 함께 품질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우가 영민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서 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우가 영민에게 업무 가이드를 설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후배를 도와주되 모든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겠다고.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날 밤 지우는 마지막으로 보관해둔 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긴다. 지우가 그 문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손목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지우에게 힘이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는 진짜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던 날의 증거였습니다. 지우가 노트북을 덮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하루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루를.